연옥은 서울 강남 서쪽 좁지만 깨끗한 구반포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과 손수 걸어둔 작은 십자수 액자들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26에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웠던 연옥의 일생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밤새 일하고 새벽엔 건물 청소를 하며 도윤과 미정을 키워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절 두 아이를 위해 라면만 끓여 먹이던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큰 집 사서 너희 둘방 따로 줄게. 조금만 참아. 한밤중에 귀가하면 두 아이가 좁은 방에서 등을 맞대고 자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연옥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3시까지 집안일을 하고 아침 6시면 다시 출근길에 나섰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어느새 대기업에 취직한 38살 회사원이 되었고 미정은 안정적인 구청 공무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0년을 아끼고 모아 연옥은 강남권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봉제 공장 시절 찔린 바늘 자국이 남은 손가락으로 등기부등본을 쓰다듬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행복이란 감정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도윤아, 미정아, 이제 엄마가 너희한테 물려줄 게 생겼네.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단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였어요. 버티면 언젠가는 햇볕이 드는 법이라는 교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서진이랑 같이 만나고 싶은데. 카페에서 만난 도윤과 서진은 평소와 달리 침울해 보였습니다. 도윤의 회사가 있는 강서구의 빌라에 살던 두 사람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갱신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전셋값이 1,000만 원이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서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옥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20년 넘게 아끼고 모아 장만한 아파트. 그 집은 언젠가 도윤과 미정에게 물려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엄마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연옥은 결심했어요. 도윤아, 엄마 집에서 살래? 엄마는 지금 살고 있는 빌라도 나쁘지 않아. 너희가 엄마 아파트에서 살면 어떨까? 도윤과 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그 집을 산 이유가 뭐겠니? 너희 둘 잘 되는 거 보려고 그랬지. 서진이 연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효도할게요. 약속드릴게요. 도윤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진짜 평생 갚을게요. 연옥은 그저 미소 지었어요. 자식을 위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30년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옥은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꽃들이 달빛 아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잘했어, 연옥아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꾸렸고 일주일 만에 이사를 마쳤어요. 도윤과 서진은 연옥을 끌어안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오빠가 부러운 듯 했지만 엄마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응원해 주었죠. 엄마, 내가 자주 찾아갈게.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게. 연옥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윤이와 서진이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구나. 내 아들,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 테니 나도 행복하지.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날, 연옥은 작은 빌라에서의 생활에 차츰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많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독립된 공간에서의 자유로움도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도윤이와 서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함이 자리했어요. 오늘은 한번 들러볼까? 출근하는 아침, 연옥은 도시락을 2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도윤을 위해, 다른 하나는 서진을 위해서요. 예전부터 도윤이 좋아하던 소불고기와 멸치볶음, 그리고 서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정성껏 챙겼어요. 마트에서 사온 제철 과일도 깎아 담았죠. 자신이 없던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제대로 챙겨 먹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길, 연옥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엘리베이터를 탈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오늘 집에 잠깐 들르려고. 현관 비밀번호가 뭐니?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출근해서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502호에 사는 강도윤 씨 어머니인데요. 방문증 하나 주세요. 경비원은 잠시 연옥을 바라보더니 방문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고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지만 지금은 도윤과 서진의 공간이라 조심스러웠죠.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응, 도시락도 싸왔고 그래서. 도윤이는 출근했니? 네, 일찍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연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자를 보냈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갑자기 생각나서. 너무 부담스러웠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서요. 현관에 들어서니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연옥이 살던 때와는 사뭇 다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은 모두 내려져 있었고 대신 모던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그녀가 아끼던 소파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바꿨구나. 예쁘네. 연옥은 놀란 마음을 감추며 칭찬했어요. 서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희 스타일대로 좀 바꿨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가구들은. 아, 괜찮아. 젊은 사람들 취향이 다른 거 당연하지. 부엌으로 들어가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편식과 배달음식 용기들이 가득했어요. 연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먹어서 어떡하니? 내가 반찬 좀 해다 줘야겠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잘 먹고 있어요. 요새는 배달음식도 건강식 많거든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연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대신 가져온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죠. 그래도 가끔은 집밥도 먹어야지. 이따 도윤이 오면 데워 먹으면 돼. 잠시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서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곧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연옥은 당황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올게. 서진은 현관문까지 연옥을 배웅했습니다. 연옥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미리 준비가 필요해서요. 연옥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상냥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죠.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옥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집이 이제는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윤과 서진이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응, 도시락도 갖다 줬어. 먹었니? 네. 근데 엄마 앞으로는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 연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아니에요, 방해가 아니라.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려면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통화를 마치고 연옥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없는 어두운 하늘처럼 마음속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연옥의 작은 빌라 창문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죠. 날씨가 추워지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오랜 시간 앉아 일한 대가였어요. 그래도 연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알려준 간단한 동작들이었죠. 아이고, 나이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설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자신의 집에서 차례를 지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설날의 차례는 어떻게 지낼 거니? 아, 엄마. 올해는 서진이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연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인 설날을 아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그렇구나. 그럼 미정이랑 둘이 지내야겠네. 미정이도 남자친구네 가기로 했대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연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설날 어떻게 지내기로 했어요? 오빠네는 서진 씨 친정 간다면서요? 응, 그렇대. 너도 남자친구네 간다며? 미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취소할게요. 엄마랑 같이 지낼래요.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연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의 배려심이 고마웠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웃 할머니들이랑 모여서 떡국도 끓여 먹고 그럴 거야. 너는 남자친구네 가서 즐겁게 보내. 미정은 결국 연옥의 설득에 넘어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듯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연옥은 작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설날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혼자 보내게 될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연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작은 상에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렸어요. 남편 사진 앞에 떡국과 몇 가지 제수를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아이들이 못 오네요. 둘이서 차례 지내요. 차례를 마치고 난 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문자만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연옥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나누어 먹었어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꾸만 도윤이 사는 집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서진의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옥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만두 빚어놨는데. 아, 엄마. 이번 주말은 좀 바빠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서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아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 챙기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해. 통화를 끊고 나니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아이들이 찾아와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그런 날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이 열린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연옥은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요리를 해왔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죠. 첫 수업날 연옥은 긴장된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사는 밝은 미소로 수강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요리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맛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연옥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하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평생 부엌에 섰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직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맞춘 요리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할머니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박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었어요. 연옥 씨,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다니자고요. 이렇게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우니 재밌지 않아요? 연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속감이었어요. 네, 정말 좋네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밖에 나오니 기분이 달라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요리 배우고 왔어. 다음에 내 아버지 제사 때는 새로운 요리도 해볼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연옥은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쁘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엄마, 저녁 먹었어요? 내일 퇴근하고 들를게요. 오빠한테 연락 받았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아,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내일 봬요, 엄마. 연옥은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내일 만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정이 약속대로 연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와 떡을 들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을 보는 연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사왔어. 내가 뭐 먹을 게 없나? 미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오래 얘기할 게 있어요.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연옥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거실로 차를 가져와 미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서진 언니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대요. 서진이? 무슨 말? 진명이를 자기들 앞으로 해달라고 하고 싶대요. 연옥의 손에서 차 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의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명의를 바꾸자고? 왜? 대출을 받고 싶다나 봐요. 도윤 오빠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엄마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대요. 연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단 하나뿐인 재산을 그냥 넘기라고.
그것도 겨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미정아, 그 집은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두 손으로 일해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오빠한테 바로 전화했죠. 너 미쳤냐고. 근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내 거 아니냐고. 연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희생과 사랑이 그저 당연한 것이었나요? 아들에게 자신은 그저 재산을 물려줄 대상일 뿐이었나요? 서진이가 직접 말하진 않았구나. 네, 오빠를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거라고 그걸 어떻게 그냥 달라고 할 수 있냐고. 연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무렵에 어스름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했나요? 오빠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릴 걸 그랬나요? 연옥은 고개를 젓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꾹 참았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니. 그날 밤 미정이 떠난 후 연옥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어요. 아파트를 내어준 것이 실수였을까? 하지만 당시에는 도윤과 서진이 너무나 어려워 보였고 엄마로서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서진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연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정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 토요일 오후에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주말이 다가오는 동안 연옥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바꿔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도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토요일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서진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서진이 조용히 인사했어요. 연옥은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며 준비해둔 음식을 내왔습니다. 도윤과 서진은 어색하게 식사를 했어요. 누구도 본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연옥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얘기해보렴. 서진은 도윤과 눈빛을 교환한 후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집 명의를 저희 앞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도윤이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담보대출이 필요해서. 연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직접 이런 요청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내 생각은 어떠니? 연옥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좋은 사업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연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이 전해준 말이 사실이었어요. 어차피 나중엔 제 것 마이너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렇구나.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집이 어차피 내 것이라.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항상 너희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연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의 도윤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이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엄마가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은 대답하기 어렵구나.
서진은 약간 실망한 듯 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서두르는 건 아니니까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연옥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 그 집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것이 진정 아들을 위한 일일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옥의 눈물처럼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옥은 도윤의 요청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죠. 비 오는 수요일 오후 미정이 퇴근 후 연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산을 털며 들어온 미정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엄마, 오빠한테 답변 주셨어요?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제 생각에 엄마는 이제 정신 차려야 해요. 연옥은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미정이 이렇게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었어요. 무슨 말이니? 엄마는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오빠랑 저만 바라보고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빠는요? 엄마가 평생 모은 집을 그냥 달라고 해요. 그것도 어차피 내 것이라면서.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오빠가 한 말은 정말 너무했어요. 저도 자식이지만 부모님이 모은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연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내 마음은 알겠는데. 도윤이도 나름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겠지.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미정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의 도움이 아니에요. 그건 엄마의 삶을 통째로 넘겨주는 거예요. 만약 오빠의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 집은 엄마의 유일한 안전망이잖아요. 연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어요. 그리고 미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 언니가 요즘 많이 달라졌대요. 제 친구가 우연히 봤는데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막 사더래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고. 연옥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서진은 호화로운 소비를 하고 있었다니요? 정말이니? 네, 제 친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와 있대요. 연옥은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껴온 돈으로 마련한 집이 누군가의 사치품으로 바뀌는 것을 상상하니 괴로웠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서진의 SNS 계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셀카, 해외 여행지에서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모두 연옥이 집을 내어준 이후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구나.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연옥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변화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예전의 도윤은 효심 깊고 배려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찾아와 인사하고 엄마의 고단함을 알아주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탓만은 아닐 거야.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법이니까. 아니에요, 엄마.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오빠도 잘못이고 서진 언니도 잘못이에요. 엄마가 주신 도움에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하다니. 연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했는지 깨달았어요. 도윤과 서진의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미정아, 엄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볼게. 미정은 연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생각해야 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이제는 엄마의 행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요. 그날 저녁 미정이 돌아간 후 연옥은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까맣게 젊은 시절의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도윤이를 너무 믿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연옥은 천천히 앨범을 넘겼어요. 도윤이 어릴 적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돌 때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모습, 중학교 졸업식 때의 모습. 그 시절의 도윤은 해맑게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다음 날 아침 연옥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도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많아요. 주말에 봐요. 연옥은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도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연옥은 우연히 TV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황혼 이혼 증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온 노년의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내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70대 여성의 인터뷰 중 한마디가 연옥의 가슴을 울렸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연옥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도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과 권리는 소홀히 했던 것 같았어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연옥의 얼굴을 물들였어요. 마치 새로운 결심을 다지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연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인가 보다. 주말이 다가오자 연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토요일 아침 갑자기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오랜 시간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후유증이 자주 나타났죠. 평소 같았으면 진통제를 먹고 참았겠지만 이번에는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주말에 도윤이 만나러 가기도 힘들겠네. 집안을 기어다니다시피 하며 진통제를 찾았지만 약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약국 좀 다녀올 수 있을까? 엄마, 목소리가 안 좋네요. 제가 금방 갈게요. 움직이지 말고 계세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미정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약국만 갔다 오면 안 되겠어요. 병원부터 가야 해요. 연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약 먹으면 괜찮아져. 오늘 도윤이 만나기로 했는데. 미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부터 가요. 오빠는 나중에 만나도 돼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최소 2주일 동안 안정을 취하라고 권고했어요. 어머니,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미정은 연옥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연옥은 도윤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아, 도윤이한테 병원에 왔다고 연락해야겠다.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 제가 할게요. 미정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연옥은 아들의 반응에 실망했어요. 아, 그래? 많이 아프신가 보네. 나중에 시간 될 때 찾아뵐게. 오늘은 서진이랑 약속이 있어서.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가 지금은 좀 바쁘대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온대요.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옆에 있으니 든든해.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연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는 엄마보다 다른 약속이 더 중요한 아들.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엄마를 돌보기 위해 남았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약을 챙겨주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제가 와서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연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딸. 너라도 이렇게 챙겨주니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밤이 깊어갈 무렵 연옥은 핸드폰을 들어 아들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윤과 서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바로 오늘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저녁 기념일라는 문구와 함께였죠. 연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은 자신의 기념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제서야 연옥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도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옥은 혼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어요. 미정이 퇴근 후에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었지만 그녀도 자신의 삶이 있었기에 매일 올 수는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연옥은 미정에게 물었어요. 도윤이한테 연락해봤니? 미정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어제 전화했어요. 오빠가 사업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대요. 그리고 진명의 건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연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비까지 나가는 상황에서도 아들은 진명이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의 망설임은 필요 없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결정했어. 그 집은 절대 명의를 바꾸지 않을 거야. 미정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정말요? 그게 맞는 결정이에요, 엄마. 그리고 연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이네에게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고 말해줘. 미정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오빠네 내보내실 거예요? 내보내는 게 아니야. 그 집은 원래 내 거고 도윤이네는 살게 해준 거니까. 이제 다른 세입자를 받으려고 해. 2달 안에 정리하라고 전해. 그날 밤 연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로 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엄마, 미정이 얘기 들었어요. 정말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연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 집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해. 너희는 이제 충분히 자리 잡았으니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엄마, 그건 말이 안 돼요. 엄마가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아니, 도윤아. 엄마는 너희에게 살게 해준 거지 준 적은 없어. 그리고 너도 집 명의를 바꿔달라고 했잖니.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대출 때문이었지. 엄마가 저한테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연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못은 아니야. 다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엄마도 이제 나의 삶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 전화는 도윤의 화난 목소리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도윤은 여러 번 전화해 왔지만 연옥은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던 도윤도 점차 체념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도윤과 서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미정을 통해 들었습니다. 연옥은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새로운 세입자 부부와 계약을 맺었어요. 교사 부부였는데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집을 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펴서 쓰겠습니다. 새 세입자의 첫 월세가 통장에 입금되던 날 연옥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의 노후가 조금은 안정될 것 같았어요. 도윤은 이사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연옥은 그것 또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언젠가 아들이 마음을 열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 되니까요.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차례야. 연옥은 창밖으로 피어나는 봄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연옥은 의사가 권한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가 교실을 알게 되었고 일주일에 2번씩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 간단한 동작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참석하자 점차 몸이 유연해졌습니다. 이연옥 씨, 오늘은 동작이 훨씬 좋아졌네요.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요가 강사의 칭찬에 연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자식들을 키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던 시절에는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일이 거의 없었죠. 요가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수강생인 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연옥 씨, 우리 다음 시간에 사진 교실도 같이 들을래요? 디지털 카메라 다루는 법이랑 사진 찍는 기술 알려준대요. 연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카메라를 다룰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죠. 좋아요. 해보고 싶네요. 그렇게 연옥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요가, 화요일은 사진 교실, 수요일은 요리 교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졌어요. 그리고 그 바쁨 속에서 연옥은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사진 교실에서 배운 기술로 동네 풍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흔들리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아파트 월세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작은 디지털 카메라도 구입했어요.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정말 예쁘네요. 연옥 씨가 찍은 거 맞아요? 동네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들이 연옥의 사진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평범한 골목길, 오래된 담벼락, 노을이 지는 한강. 연옥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였어요. 강사가 연옥에게 작품 몇 점을 출품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저요? 제 사진이 전시될 만한가요? 당연하죠. 연옥 씨 사진은 감성이 특별해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달까? 연옥은 망설임 끝에 5장의 사진을 선정했습니다. 모두 일상의 소소한 풍경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전시회 첫날 연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걸린 자리 앞에 서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네요. 혹시 작가분이신가요? 쑥스러웠지만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찍었어요. 감성이 정말 특별하시네요. 이 햇살을 담아내는 방식이.
그날 저녁 연옥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시회 소식을 알리고 싶었어요. 미정아, 엄마 사진이 전시회에 걸렸어. 시간 되면 한번 와볼래? 정말요? 엄마 대단하다. 꼭 가볼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미정이 전시회를 보러 왔을 때 연옥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사진 실력이 좋은 줄 몰랐어요. 엄마도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 이제야 발견했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연옥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복지관 관계자가 다음번 지역 문화 행사에도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어요. 연옥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아파트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 부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매달 정확히 월세를 입금했고 가끔 집에서 만든 빵이나 반찬을 연옥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만든 식빵인데 드셔보세요. 신선할 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세입자 김 선생은 항상 공손하게 인사했고 집 관리도 꼼꼼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옥을 존중하는 태도가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도윤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사 간 후로 전혀 연락이 없어.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마트에서 서진 언니를 봤어요. 제가 먼저 인사했는데 어색하게 인사하고 바로 가더라고요. 연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과 서진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괜찮아. 언젠가 마음이 열리면 다시 찾아올 거야. 엄마는 언제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연옥의 마음속에는 도윤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래도 억지로 연락하거나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서로에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옥은 복지관 사진 동호회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일몰을 촬영하는 일정이었어요. 노을이 지는 강물 위로 황금빛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연옥은 문득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자유로움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매여 살던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연옥 씨, 여기서 찍으면 구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동호회 회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 연옥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워가는 기쁨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촬영한 사진들을 정리하며 연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은 한강에서 노을을 담았다. 붉게 물든 하늘처럼 내 인생도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지도 모르겠다. 늦게 찾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세계. 이제야 알겠다.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삶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연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만 있을 뿐이었죠. 일기장을 덮으며 연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진을 찍게 될까?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렇게 연옥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연옥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녀의 베란다는 작은 정원으로 변해 있었어요. 사진 동호회 친구가 선물한 미니 장미부터 로즈마리, 라벤더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식물을 가꾸는 일은 연옥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죠. 물을 주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엄마,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그래, 언제 오니? 7시쯤 갈게요.
그리고 엄마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연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따라오는데 무슨 약속이 있겠니? 사실 복지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지만 딸과의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연옥은 바로 친구들에게 연락해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들은 이해한다며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녁 시간 미정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고기와 반찬이 가득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사왔어? 우리 둘이 어떻게 다 먹지? 미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거예요. 연옥은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누구?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미정 씨 남자친구 강현우라고 합니다. 연옥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정이 남자친구를 소개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머,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연옥은 현우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미정보다 2살 많았어요.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미정 씨가 항상 어머니 자랑을 많이 해요. 사진 전시회도 하시고 요가도 배우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연옥은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미정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연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1년 정도 만났어요. 엄마께 말씀드릴 타이밍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충분히 알게 되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현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미정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연옥은 기쁨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 결혼할 생각이니? 내년 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준비할 거예요. 연옥은 2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기쁘구나. 그날 밤 미정과 현우가 돌아간 후 연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결혼.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윤이 생각났어요. 미정의 결혼식에 도윤이 올 수 있을까?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다음 날 연옥은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지내니? 미정이가 결혼한대. 내년 봄에.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옥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보고 연옥은 놀랐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도윤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연옥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결혼한다고 문자 보내줘서 고마워요. 응. 내년 봄에 결혼한대. 좋은 사람 만났어.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연옥은 놀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업한다고 시작한 게 다 망했어요. 서진이랑도 헤어졌고. 연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괴로웠어요. 어떻게 된 거니?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친구 말 듣고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서진이랑도 그것 때문에 자주 싸웠고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자가 되어서도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엄마한테 진명에 바꿔달라고 한 것도 정말 미안해요. 당시에는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연옥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해. 지금은 어디서 지내니? 친구네 잠시 신세 지고 있어요.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연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도윤아, 엄마가 방 하나 있잖니. 당분간 여기서 지낼래? 내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엄마는 항상 너희 편이야. 비록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한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울음소리에 연옥의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 놀러 왔을 때 도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서먹했지만 도윤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미정도 마음을 열었어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결혼식에는 꼭 와야 해. 내 들러리 서줘.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언제 내 동생 결혼식을 빠지겠어. 그렇게 연옥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한 번에 치유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몇 달 후 도윤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독립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작은 전세방을 구했어요. 주말마다 연옥의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종종 요리 교실에서 배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봄이 왔고 미정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연옥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은 약속대로 들러리를 섰고 축하 연설에서 동생과 새 형부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연옥은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도윤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연옥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이 참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싶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성장한 것 같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때 저한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도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의 삶을 응원할게요. 사진도 더 찍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연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엄마는 열심히 살 거야. 너희도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날 밤 연옥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미정이가 결혼했다. 너무 아름다운 신부였어. 도윤이도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나는 지금도 엄마예요. 하지만 이제는 단지 엄마로만 살진 않기로 했어요. 나를 희생시키며 지켜온 집, 그 집을 지키면서 나는 드디어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들이 이제 독립했고 나도 내 삶을 찾아가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나도 내 삶의 주인이란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내일은 복지관 친구들과 제주도 사진 여행을 떠난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지만 두렵지 않다. 오히려 설렌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연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연옥의 삶도 이제 자신만의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자식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이 내어주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당신의 이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연옥은 내일의 여행을 기대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연옥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